사실상 합당 철회 가능성이 커진 개혁신당과 공천 잡음을 넘어 파동으로 치닫을 수 있는 민주당까지 야권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야당을 취재하는 정치부 최원희 기자에게 더 구체적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네. 개혁신당 합당 선언한 게 겨우 열흘 됐잖아요. 네. 근데 벌써 결별입니까? 네, 결혼으로 치면 사실상 도장 찍을 일만 남았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낙연 대표 측 입장이 완강합니다. 오늘 밤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이미 사실상 파기라는 표현까지 나온 만큼 이준석 대표가 특단의 양보를 하지 않는 한 갈라설 걸로 보입니다. 전혀 다른 정치 세력이 합칠 때부터 뭔가 좀 갈등이 있을 거다 이런 예측은 있었죠. 그런데 가장 큰 이유 뭐라고 봐야 됩니까? 네,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입당 문제를 포함해서 누적된 갈등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긴 했지만요. 정책과 선거 캠페인을 이준석 대표에게 위임하는 안건이 오늘 최고위에서 의결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미 이낙연 대표 측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안건을 사실상 숫자로 밀어붙이면서 갈등이 폭발한 겁니다. 애초에 합당 선언을 할 때부터요, 이 보조금, 현역 의원들 5명 확보하면 선거 보조금이 나오니까 그걸 노리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조금은 어떻게 됩니까? 한 명이 빠지잖아요. 네, 약 6억 원가량인데요. 지난 15일 개혁신당에 이미 지급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김종민 의원 등 이제 각종 현역 의원들이 이미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에 입당한 상황이라 이낙연 대표 측 새로운 미래가 빠져나오더라도 보조금은 그대로 개혁신당에 남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낙연 대표 측은 이준석 대표가 보조금 지급일까지 자신들을 붙들어 놨다가 이제 몰아내려는 전략을 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조금 전에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겠다고 반박을 했는데요.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선례가 없다면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 반납이 가능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거대 양당을 대체하겠다는 게 바로 개혁신당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예전에 있던 기존 정당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네요. 자, 그럼 민주당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민주당 하위 20% 명단 단독 보도해서 해드렸는데, 근데 이런 명단들이 참 많이 돌았단 말이죠. 이른바 지라시, 사설 정보지 형태로 돌았는데 그것과 우리가 단독 보도한 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부 겹치는 의원들이 있긴 하지만요. 상당히 다릅니다. 기존에 돌던 이른바 찌라시 명단에는 그래도 친명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 좀 섞여 있었는데요. 실제 명단에는 거의 다 비명계 의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과거 전국 단위 선거나 당내 경선에서 이 대표와 세게 맞붙었던 의원들이 포함돼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자, 저희가 명단에 포함된 의원들에게 일일이 반응을 물어봤죠. 네. 수긍했습니까? 대부분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는 식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연락 자체가 닿지 않은 의원들도 많았고요. 일부는 2차로 오는 금요일에 통보받을 예정이라서 실제로 모르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하위 대상으로 통보를 받았어도 바로 공천에서 배제된 건 아니고 일단 경선을 하게 됩니다. 하위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도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경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당사자들이 해당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늘 선거 때 공천 국면, 특히 반발이 커지는 게 사실이고요. 이런 후폭풍을 이겨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건데 야당이 좀 유독 거세다,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여당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